자, 일단은 오늘은요, 그냥 죄송한데, 이대로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음 주부터는 좀 잘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 중에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유튜브로 주간 시황 방송으로도 이제 올려드리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 화요일, 지난주 화요일 화요 특강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화요 특강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바람의 방향이 서서히 바뀌고 있어요. 실제로 뭐 뉴욕 증시는 지난주 일주일 내내 한 4%에서 5%, 다우지수는 무려 10% 가량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게 많이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아무래도 조금 상승폭이 좀 작았죠. 상승폭이 작긴 했는데 그래도 뉴욕 증시가 오르면 우리나라 증시도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좀 수출 의존형 경제다 보니까 미국에 주로 수출을 의존하고 있죠. 중국하고 미국하고 합쳐서 한 6, 70% 정도 수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어떻게 해볼게요. FOMC 일정이 이제 내일이죠. 내일하고 모레인데 이거 지난번 9월 달에 제가 해서 하여 특강 시간에 보여드렸던 내용이에요. 9월 20일, 21일 FOMC에서 0.75% 인상한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3에서 3.25%다. 11월 2일, 3일 아니고 1일, 2일이죠. 여기 1일, 2일, 1일, 2일 FOMC에서 내일 기준금리는 이번 주 0.75%포인트 인상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3.75%에서 4% 가량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수요일 새벽에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주 증시의 향방이 갈려요. 예를 들면 파월 연준 의장이 수요일 새벽에 지금 이대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좀 더 유지해야 되겠다. 지금 발표된 각종 지수가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안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증시는 하락할 수도 있어요. 하락 또는 급락?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좀 조절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서 고용이 유지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을 속도를 좀 조절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뉘앙스의 언급을 한다면 뉴욕 증시는 급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일이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겠죠.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12월 기준금리 인상을 12월 14일, 15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0.5%포인트 인상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0.75% 인상 확률보다 0.5%포인트 인상 확률이,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터미널 레이트라는 게 있거든요. 최종 금리 수준이야.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할 거 아니에요. 계속 상승하면, 거기에 있어서, 최종 금리 수준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최종 금리 수준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게 정해진다면 시장은 불확실성이 거치고 그때부터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까지 한 걸 요약해 보면 증시의 가장 큰 호재는 낙폭과대. 지금 많이 내렸기 때문에 반등하고 있는 거죠. 연준위원들이 블랙아웃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증시는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그다음에 지난 금요일날 발표한 개인 소비 지출 PC 인플레이션 지수가 전망치에 부합하고 있다. 뭐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민간 임금 있죠, 임금. 급여가 완만한 상승으로 임금의 정점을 찍고 있다. 이런 신호를 보내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에 그 증시가 지난 금요일은 많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월 1일, 2일 FOMCI 0.75%포인트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11월 14일, 15일, 12월 14일, 15일 기준금리 인상 0.5%포인트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는 거죠. 줄어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를 이기기 위한 바이든이 총력을 기울여서 각종 발표 경제정책을 선거에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2월 산타랠리 기대감도 있어. 산타랠리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고 연말까지 증시가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뭐 글로벌 증시를 살펴보면 현재 환율은 1419원 환율이 이게 1419원 환율이 막 상승하다가 최근에 그죠? 상승하지 않고 있죠. 이거는 달러 강세가 달러 인덱스가 꺾이고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강달러잖아요. 내려가면 달러 약세, 원화 강세는 환율 하락. 그래서 환율이 더 이상 상승하진 않고 여기서 횡보 중에 있거나 약세를 보이고 있어. 이렇게 되면 이제 이때부터 외국인 매수자가 들어오는 거야. 실제로 외국인 매수자가 이때부터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현재 시각 미국 야간 선물 보합 정도에서 오르내리고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뉴욕 국제 유가는 이제 배럴당 87달러, 85달러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이게 5분봉인데 위에 게 코스피, 아래 게 코스닥. 상승 출발 때 밀렸다가 다시 이어서 이렇게 이건 뭐예요? 외국인 매수자가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따라서 지금 어때요? 삼성전자가 아주 강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이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거든. 바람의 방향이 바뀐 거거든요. 이게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짠 이렇게 들어오면 자 이게 9월 29일부터 여기 9월 29일부터 외국인이 계속 매수 들어왔어요. 중간에 하루 이틀 매도 빼고 나머지 계속 순매수 중이에요. 오늘도 순매수 중이에요. 그 바람의 방향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 뭐예요?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 그때부터요. 9월 29일부터 들어왔으니까 9월 30일부터 삼성전자가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오르고 있는 이유는 강달러 기조가 꺾이면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으로 꺾이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전자는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저희가 보유 중에 있긴 한데 이걸 뭐 매수하시라고 권해드린 건 아니고 하나생명? 요거 관심을 좀 갖기를 바라요. 이게 뭐냐면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하나생명은 보험은 예정이율이라는 게 있어요. 보험은 이렇게 있으면 그 저축 부분이 있고
여기는 이제 보장 부분은 이제 소멸성이잖아. 이거 없어지는 거야. 저쪽 부분은 예정이율이라는 게 있어. 예정이율로 불이 돼. 예정이율로, 그냥 이율로, 이걸 적립하고 쌓아가는 거죠. 이자를 막, 불이라 그래. 이자를 쌓아가는 거지. 예정이율이 이제 그 시중금리보다 1, 2% 낮은데, 근데 예전에 이제 2010년, 얘가 2011년인가 상장했는데, 2010년 이후로 금리가 계속 하락만 했어. 이거 예정이율은 확정이율이에요, 확정이율. 이율을 고정금리야.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 판 상품이 금리가 내려갔는데 이걸 보장해줘야 되잖아요. 수지가 안 좋을 거 아니야. 여기서 만든 보험이 예정이율이 높은데 금리가 또 내려가니까 이거 보장해주니까 또 안 좋은 거 아니야. 수지가 계속 낮으니까 이 하나생명이 주가가 상장할 때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죠. 얘가 한 8,000원대 하락을 상장을 했는데 지금에 오니까 2,000원까지 내려왔어요. 뭐 어마어마한 거죠. 8,000원대 상장해서 지금 2,000원대까지 내려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금리가 내렸으니까.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정이율 낮을 때 만들어 판 보험의 저축 부분 있잖아요. 근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 이런 게 수지가 좋아지는 거야. 이 수지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고금리 시대에는 장기간 오랫동안 하나생명은 좀 장기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미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저희는 이제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뭐 그닥 많이 여기다 요 아래다.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지금 뭐 앞으로 고금리는 몇 년 갈 거잖아요, 그죠? 금리가 몇 년 갈 거니까 그럼 내내 꾸준히 수지가 좋아지면서 하나생명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너무 큰 비중 말고 그죠? 작은 비중으로 좀 그렇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생명. 제가 이 종목 하나 추천 드린 거예요. 하나생명. 삼성전자는 권하지 않아. 이거는 이제 저희 VIP 종목이긴 해요. 제가 지난주 매수를 했는데 삼성전자는 이거는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생명을 말씀드리는 건 장기간 고금리 시대에는 계속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렇게 해서 비중 크게 하지 말고 손절가는 뭐 그냥 뭐 한 얼마? 2,000원 정도? 2,000원 깨지면 파는 걸로 하고 장기간 보유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는 방송이어서 화면이 반쪽이어서 그죠? 조금 당황스러운데 저도 당황스러워요. 뭐 제가 잘 할 줄 몰라서 그런 거니까 다음에 좀 더 잘해 볼게요. 잘해 보고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막 저것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뭐 라이브 시청자 수가 10명이네요. 10명이요. 오늘은 뭐 라이브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이 10분이나 계시네. 그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점 많아지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다음에는 좀 화면 크게 해서 제대로 준비해서 좀 잘해 볼게요. 오늘은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진행상에 미숙함이 있었습니다. 그 사과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 준비한 거 다 드렸으니까 만약에 그 시청자가 많이 늘어나고 막 그 댓글이 많이 달리고 그러면 점점 길게 하겠죠. 제가 점점 길게 할 확률이 높습니다. 뭐 30분 1시간씩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시작은 10분에서 20분 사이 이 정도로 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잘 반복해서 보시고 투자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